피부질환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원장님 뭘 먹어야 좋아질까요? 입니다. 아토피, 두드러기, 건선처럼 가려움이 심한 피부질환을 가진 분들은 먹는 음식 하나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피부질환에 도움이 되는 음식 가이드를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요. 환자분들이 피부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대표적인 알레르기 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부분에 대해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검색해서 헷갈릴 필요 없이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정리되실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대표원장입니다. 대부분 아토피, 두드러기, 건선 등 가려움을 동반한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피검사, 알레르기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로 나한테 가려움이 있는 음식을 아는 건 정말 도움이 되죠. 다만 알러지와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긴 피부질환은 다릅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부질환이 생겼을 때는 내 몸에 염증이 생길 만한 음식은 피해야 해요. 라면, 치킨, 피자, 햄버거, 파스타 등이 알레르기 검사에서 자극이 없더라도 내 몸에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8대 알레르기 음식이 있습니다. 우유, 콩, 밀가루, 계란, 땅콩, 견과류, 각각류, 흰살 생선. 지금부터 이 음식들에 대한 진실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제품과 밀가루는 알러지가 아니더라도 몸에 염증을 많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피부질환 환자분들은 절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제품 중에서 우유는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라떼라든지 크림 파스타 등 우유, 생크림이 들어간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이 장에 염증을 잘 생기게 하거든요. 그리고 요거트나 요구르트 같은 것도 달달한 건 염증을 더 잘 생기게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카제인 A1, A2가 있죠. 카제인 A1이 분해가 되면 베타카소모르핀 7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물질은 장의 염증도 일으키고 위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유에 비해선 그나마 치즈나 요거트가 낫긴 하지만 양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요거트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건강한 요거트로 조금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렉틴입니다. 렉틴은 식물 속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식물이 외부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식물을 먹어서 렉틴이 들어오면 우리 장내의 세포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부 독소를 장이 보호해줘야 하는데 렉틴이 장을 약하게 만들다 보니 간격이 벌어져서 외부 독소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렉틴이 가장 많은 물질 중 하나가 콩입니다. 콩 외에도 가지, 토마토, 감자, 고추 등 가지과 식물, 땅콩, 씨앗이, 오티물로 유명한 귀리, 보리, 호밀 등에도 렉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선식을 먹는 경우도 제법 많은데요. 인스턴트보다는 낫지만 매일 아침에 밥 대신에 선식을 먹는 것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식은 수많은 곡물들이 섞여 있는 음식입니다. 이 선식을 만드는 조리법이 곡물 안에 있는 렉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식, 미숫가루를 먹었을 때 오히려 렉틴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렉틴이 장내 염증을 더 많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콩을 어떻게 먹어야 렉틴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콩을 먹을 때 8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 100도 이상 고온에서 10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 대부분 렉틴이 없어져요. 두부가 만들어지는 조리 과정은 어느 정도 위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두부를 생으로 먹기보다는 팔팔 끓는 찌개에 넣어서 한 번 더 10분 정도 끓인 뒤에 먹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두부 중에는 GMO가 아닌 국내산 유기농 두부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집에서 검은 콩을 갈아서 두유를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리법을 지켜서 두유를 만드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시중에 만들어지는 두유가 아까 제가 말한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는지는 제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드시라고 추천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리고 콩을 발효해서 먹을 때도 렉틴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청국장, 된장, 낫또 이런 발효 음식들은 좀 편하게 드셔도 되는 거죠. 콩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조리법을 이용한다면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백질 파우더가 있죠. 이 또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파우더는 대두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파우더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는 렉틴이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파우더에 있는 단백질 역시 장에 자극을 주고요. 굳이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파우더를 안 그래도 몸이 예민한데 더 먹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참고로 토마토 같은 가지가 식물은 익혀 먹고 껍질과 씨를 빼면 렉틴이 많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드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죠. 우리나라 밀가루의 99%는 수입을 해서 씁니다. 국내산 밀은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대부분 여러분이 먹는 밀가루는 수입산이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밀 수입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에서 밀을 대량으로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농약의 주 성분이 글리포세이트입니다. 밀이 자라는 동안 여러 제초제, 살충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자, 파스타, 라면, 빵, 튀김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장이 약해진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은요. 밀가루에는 농약 성분 외에도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글루텐 역시 아까 제가 말한 렉틴의 한 종류인데요. 이게 우리 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 역시 장을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글루텐으로 인해 장의 점막세포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면 여러 이물질들이 장 안으로 들어와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겠죠. 원장님, 그럼 통밀빵 같이 좀 건강한 느낌의 빵 같은 건 어때요? 환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통밀빵에는 글루텐 말고도 WGA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렉틴보다 더 작은 단백질인데요. 이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지방을 더 쌓게 만들고 근육에 대한 영양 공급은 오히려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통밀빵이 더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은 꼭 아셔야 돼요. 밀가루빵이 안 된다고 하니까 통밀빵을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원장님, 그럼 밥은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잡곡밥, 뭐 현미밥, 쌀밥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거 다양한데 뭐가 좋은 거예요? 안 그래도 환자분들이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요즘에 저속노화 식단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정의원 교수님이 얘기하신 렌틸콩, 현미, 귀리, 백미를 넣은 저속노화밥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셔서 같은 조리법으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각류는 두드러기나 아토피 환자분들이 알러지 검사에서 안 나와도 먹고 가렵다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이 부분도 알러지 검사에서 나오는 게 없고 내가 계란을 먹었다고 해서 2~3시간 안에 더 피부가 가려움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괜찮긴 합니다. 다만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한두 개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이왕이면 삶아서 먹는 게 좋겠죠. 견과류도 환자분들이 간식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다만 견과류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산패되기도 쉽고 산패가 되어도 환자분들이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견과류를 먹는 건 모르겠는데 내가 건강 간식으로 매일 꾸준히 먹는 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간혹 호두과자를 드시는데 호두과자 먹고 뒤집어지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그거는 견과류뿐만이 아니라 밀가루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흰살 생선은 환자분들께 자주 먹으라고 합니다. 갈치, 가자미, 조기 같은 작은 흰살 생선은 좋다고 봐요. 다만 보거나 홍어, 참치처럼 좀 큰 생선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가요? 대표적인 알레르기 음식들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제 좀 아셨을까요? 이 내용들을 꼼꼼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래서 내가 이걸 먹고 나니까 더 가려웠구나, 괜히 속이 불편한 게 아니었네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피부 질환이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특히 아토피, 두드러기, 건선, 습진 이런 만성 질환은 면역력, 장 건강, 식습관이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만으로는 안 되고 음식과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해야 몸이 진짜 나아진다는 거죠. 특히 제 진료받는 환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치료는 한의원이 하고 관리와 회복은 결국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염증을 키우는지 줄이는지를 알고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내용을 듣고도 내 경우는 좀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병원 진료로 상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서라벌 한의원
정윤석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